질문 부분 문제 시간에 정리,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정리 최대한 하시고, 거기에서 해소 안 되는 부분들도 내 쪽으로 다시 들고 오셔도 괜찮아,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선순환만 제대로 만들어내면은 다음 타임에 붙여놓은 시간을 숙제 시간으로 그냥 다 해소해서 끝내버릴 수 있거든. 그럼 자습 시간에 어떻게 보면 끝냈어. 근데 그러면은 자기만의 루틴이 생겨서 수업 앞에다 놨잖아, 일부러. 한 다음에 바로 해서 오늘 질문해야 될 거 한 다음에 숙제 시간까지 확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이거를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야. 저 이거 다음 타임에 이거 있는데 제가 다른 시간 써가지고 숙제를 바로바로 이어서 그 전까지 해소 다 해올게요. 뭐 그렇게 루틴이 잡히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러는 것 뿐인 거지. 자, 우리는 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리 얘기를 할게. 자,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29쪽, 30쪽 하고요. 넘어가서 요번에 37쪽, 38쪽 여기까지 다 해소를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숙제량이 이번에 상당히 많아지겠지. 페이지 46쪽까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연산 부분이 끝난 상태의 이 시점에서 이쪽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을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넣는 건 불이익을 단호하게 줘야 되겠지. 자, 일단 우리가 단원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수 함수입니다. 함수가 뭐였어요? 그래프로 인지를 하자고 했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단원 자체를 그래프로 인지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제에서 시킨 대로만 하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여기에 f의 k1은 2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면 돼? fx의 x 자리에 뭘 대입해? k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2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문제는 fx라고, 이거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야?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야. 중1 때 이 부분을 딱 배우거든. 똑같은 부분을 그냥 똑같이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의 k1은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 fx는 a의 k1 제곱이 되겠고 얘가 2래.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줄도 여기가 k1일 때 정리했더니 a의 k2는 뭐가 되는 거야? 4인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다시 한번 여기도 f의 k2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근데 마지막 물어보는 값이 f의 k1 플러스 k2를 물어봤고 k1 플러스 k2는 k1 플러스 k2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만들어내려면 이 지수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겠죠. a의 k1 곱하기 a의 k2 제곱을 진행을 했더니 a의 k1 플러스 k2 제곱이 되겠고 얘들을 곱해주면 정리된 값이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8이 된다.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느껴져야 되는 게 그래프를 공략하는 방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입이야.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고. 됐죠? 여러분이 조금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번에 왼쪽으로 이제 넘어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진짜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여기서 1차원이라 함은 당연히 이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고, 2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은 결국은 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3차원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잖아. 자, 근데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주어진 지수값은 일반적으로 a의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 소개를 할 지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표기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됐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할 거야. 함수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프야. 근데 왜 그래프야?
왜 그래프를 함수를 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함수라고 하는 체계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의역의 값을 대입했을 때 화살을 맞는 녀석들을 따로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문제는 뭐야? 만족하는 x값과 y값이 무수히 많아. 너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로 되돌아와 보면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x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1을 넣으면은 x가 x에다 1을 넣으면 y가 3이 되겠고 x에다 2를 넣으면 y가 4가 되겠고 x에다 3을 넣으면 y에다가 5가 이런 식으로 값들이 들어가겠지. 그렇다고 1.1을 넣으면 안 돼? 아니잖아. 1.12를 넣으면 안 돼? 1.327을 넣으면 안 돼? 뭐든 넣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걸 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겠냐?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기다가 넣으면 정리가 돼요 하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XY 값들이 X 여기 넣으면 얘가 나오고 여기 넣으면 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의 점의 움직임을 표현해준 게 그래프인 것 뿐이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 이해가 중요해. 시간이 많을 때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수투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수투가 함수잖아. 수투 자체가 함수잖아. 여러분은 함수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공부법이 달라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우리는 결국 궁금한 게 뭐야? 나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있겠냐는 거야. y는 x 더하기 1에 x에다가 넣은 값에 대해서 2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옆에서 초등학생이 물어보는 거야. 3.7 넣으면 뭐가 돼요? 3분의 2 넣으면 뭐가 돼요? 2분의 7 넣으면 뭐가 돼요? 이걸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다가 1억 넣으면 뭐가 돼요? 무한대 넣으면 뭐가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꾸 발전을 한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그 점을 하나하나를 다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결국은 주어진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y값이 뿅 하고 나온다는 걸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필요한 건 대입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함수에서 필요한 정보는 분명하게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이 A의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A 부분 누구예요? 밑이 음수면 숫자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걸 다 따져봐야 돼. 못 잡아. 못 잡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 밑 A는 양수라고 두도록 할게요. 또한 밑이 만약에 1이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1이니까 너무 재미없잖아.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배제하도록 합시다. 됐죠? 왼쪽 여기 잘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경계점 기준인 A가 몇으로 나뉘어지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 근데 자 여기서 우리 아직 함수 배울 게 정말 많이 남았거든.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방식은 아직도 우리 유리무리 할 때 맨 처음 했던 거야.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 함수를 배우는 방식은 무조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뭐야? 그래프의 개형. 두 번째 평행이동. 그리고 세 번째 최대 최소입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과정을 들고 가면 되거든. 자, 그 상태에서 개형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A가 2인 경우를 한번 임의로 더 보도록 할게요. 이 2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상징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 뭐를 할 거야?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이걸 해봐야 돼. 이걸 찍어봐야 한다는 거야. 갑니다. x에다가 0을 넣으면 0, 몇 지나? 1을 지나겠죠? 1, 몇 지나? 2, 몇 지나? 4, 3, 8, 10, 1000 됐죠? 오른쪽으로 봐봐. 이 참수 y는 x제곱은 10, 몇 지나? 10, 100을 지나지. 야 오른쪽으로 10칸 갔더니 위쪽으로 100칸을 갔대.
엄청 해자 아니야? 그지? 조금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 근데 얘는 어느 수준이야? 10칸 갔더니 100단위가 아니라 100의 10배 1000단위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값이 어떻게 돼?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X에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대입을 하는 짓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집에 가서 아무도 안 해. 왜? 이해가 된 거 같거든. 밑이 1보다 크면 올라가는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그 단계가 넘어가고 대입이 나중에는 생략될 뿐이야. 대입을 왜 해? 시험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돼?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뭐가 돼? 1000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점점점 숫자를 음수값을 계속 집어넣으면 역수가 되면서 숫자의 분모가 계속 커질 테니까 결국은 엄청 큰 수분의 1이 되겠지. 하지만 엄청 큰 수분의 1이 되면서 점점점 0을 향해 가겠지만 2의 거듭제곱의 계산 결과가 0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지. 또한 분수함수에서 배웠듯이 뭐가 존재를 하는 거야? 점근선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같은 방식의 풀이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밑이 2보다 1보다 작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도 똑같이 대입을 하는 거야. 0 넣으면 뭐가 나와? 1 나오겠고 1 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쭉쭉쭉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다시 음수값을 대입을 하면은 얘네들도 미친듯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요 정도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지? 라고 하는 약간 의문점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입을 해서 몇 개만 찍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밑이 2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그래프일 때는 점근선이 이렇게 가로선으로 깔리면서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그래프의 상태는 그래프가 쭉 떨어지면서 점근선을 아래로 깔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커피 넣어놨는데 못 봤어? 또 없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학은 그 기초적인 부분에서 반복 속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물론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빠르게 해서 엄청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은 앞에가 문제가 되면은 본인이 느껴. 계속 얘네들이 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구나를 느낄 거야. 함수 문제는 결국은 대입이 문제라는 생각을 자꾸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핵심이지만. 자, 가봅시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래프 상태가 2의 x제곱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져요?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y는 2의 x제곱이라고. 됐죠? 그럼 문자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돼요? 2의 x제곱이니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정리가 돼.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지. 밑이 1보다 크다고 해. 근데 여기서도 좀 약간 느낌을 이런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 밑이 지금 결국 기준이 1보다 클 때잖아. 근데 1보다 크다는, 그러니까 1이라는 수는 결국은 어떤 숫자에다가 곱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근데 1보다만 조금만 숫자가 커져도 곱할수록 계속 숫자는 뻥튀기가 되겠지. 조금씩. 그치?
그런 느낌만 가져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상태는 그래프가 증가. 그러면서 x의 값이 증가하면은 y 값도 증가한다는 그대로 진행.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그대로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점근선 y는 0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로선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겠고, 정의역은 모두 다 넣을 수 있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겠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서 평행이동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연산 때문에 애먹는 사람들이 발생하거든. 자,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행이동은 똑같이 진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빼주시면 되겠고,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뒤쪽에다가 n을 붙여주시면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뭐 여기서 만약에 애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제 2차 함수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수상을 하면서도 계속 수상수학을 하면서도 문제가 됐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시작할 때 지수단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익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색하거든. 덧셈 뺄셈 곱셈이야. 뭐 이제까지 내내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쪽 지수에 대한 연산들은 익숙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봤을 때 요 정도의 익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9분의 1은 뭐야? 3의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가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그대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시? 여기다 쓸게요. 3의 x 빼기 2 빼기 2제곱 빼기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제 비교. 됐죠? 그럼 m의 값이 뭐야? 2가 되겠고, n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더해주면 정답은 손쉽게 나와지겠지. 여전히 연습하는 것은 문제 기반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나온 거야. 자, 뭐가 나왔어요? 4번 봤더니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인데 pq의 값이 1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몰라. 다른 거 모르겠고 일단 그래프가 나왔잖아. 기본적으로 점을 대입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점이 있는 거야? a, p 정리를 해주면 2의 a제곱이 p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다시 여기는 몇 콤마 몇이 있어요? b, pq가 있겠지. 그러니까 2의 b제곱의 형태가 또한 q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됐죠? 자, 이 뒤에 정리할 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해요? PQ가 가능하겠죠. 정리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PQ를 그대로 P 곱하기 Q를 진행을 해주면 어떻게 돼? 2의 A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PQ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2의 A 플러스 B제곱이 16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4제곱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3의 4제곱과 3의 9제곱은 누가 더 커? 이쪽이. 그러면은 3의 42제곱이랑 뭐 95제곱은 누가 더 커? 또 이쪽이 더 커? 그럼 물어볼게. 왜? 더 많이 곱해서.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함수를 배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지금부터. 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유일하게 근데 봐봐. 근데 3을 계속 곱할수록 계속 숫자는 점점점 커지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이 3을 설명하는 것밖에 없지. 그치? 왜냐면 3을 계속 곱하면 숫자는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3의 4제곱과 3의 9제곱의 대소관계 비교를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분명히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근데 3의 4제곱을 여기서 만들어내려면 x에다가 뭘 넣어야 돼?
4를 넣어야 되겠고 여기에서 3의 9제곱을 만들어내려면은 x에다가 9를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3의 4제곱이라는 계산 결과와 3의 9제곱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텐데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분명히 증가함수이잖아. 즉 x값이 클수록 y값도 커지는 구조를 받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값이 큰 걸 넣을수록 이쪽 값이 더 커진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방법 차이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리하는데 무리는 없어. 근데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일단 잡아내자는 거지. 자, 여전히 지수 형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척 하지만, 그러니까 함수를 보여주고 있는 척 하지만 여전히 연산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3루트 3 보이죠? 3루트 3은 뭐라고 할 수 있어? 3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요거 연산 내가 한번 다시 따로 다뤘던 거지. 뭐였어? 지수의 분수가 가분수면 튀어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설명할 때 쌤이 수업에서 2분의 5제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 3제곱으로 설명을 했었거든, 로그 할 때. 근데 이거 좀 빨라야 돼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시 가볼게. 27분의 1은 뭐야?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러니까 곱해주시면 뭐가 돼? 4분의 3제곱이다로 정리가 가능하겠고, 다시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인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4제곱까지 정리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통분 먼저 합시다. 얘는 12분의 18제곱이 되겠고, 얘는 12분의 9제곱, 얘는 12분의 16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필요한 거야. 밑이 이미 1보다 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1바, 얘가 2바, 얘가 3바가 되는, 즉 대소관계 비교가 A12 순서가 되는 4번인 거는 어차피 자명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깔려야 되는 생각은 이건 거야. 밑이 지금 현재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래프는 분명히 증가하는 함수일 거고,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x값이 클수록 y값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됐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드러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 됐지? 굳이 드러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 하면 옆에 앉아. 가까이 없다. 됐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이 상당히 많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6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봐봐. 맞지? 설명하기 처음에 들어가도 개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공부를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줘야 되는데, 우리 유리무리 할 때도 내내 얘기했던 거, 최대 최소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 뭘까? 이거는 저기 때 나왔던 거요. 주의할 점이 뭘까? 좌표평면 그리지 않기.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는 건 맞지만 좌표평면 위에 그리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해볼수록 점점 느끼는 거는 좌표평면이 필요가 없어. 그게 뭐가 필요해? 어차피 그래프의 모양을 본 다음에 이 참수를 좌표평면 위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뭔데? 어디서 구부러졌냐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좌표평면 위에 꼭 그려야만 하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문제 봤더니 어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감소에 증가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는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거면 충분해. 물론 점근선역이 둥둥 떠다니겠지. y는 몇이라고? 이쪽에 4라고 하면서. 근데 좌우로 움직인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이때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정의역이 몇부터 몇까지래?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영역을 지금부터 들고 갈 거예요. 됐지? 그럼 최대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했더니 2분의 1의 역수의 제곱 정리해줬더니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최대값은 8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을 대입해서 계산을 정리를 해줬더니 대입한 최소값은 4분의 17이 나오고요. 둘에 대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 빼기 4분의 17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5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 지수함수라고 해도 이제 유리랑 물이랑 어떻게 보면은 무리함수랑 모양도 비슷한 느낌들도 받을 수 있지. 그치? 물론 이제 다른 모양을 띠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테마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서 굳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연상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전 단원이었을 거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7번입니다. 이거 똑같이 움직입시다. 내가 하는 거랑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과들 같은 경우는 미적에서 쓰이기도 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상 최고 레벨이기 때문에 뭐 2는 들어가겠지만. 자, 간다. 7번입니다. 자, 문제 모양을 봤더니 지수 형태에 있어야 될 숫자들이 없고 어떻게 돼 있어? 거듭이 2차 형태로 들어가져 있잖아. 자, 따라갈게요. y를 맨 처음에 무조건 써야 합니다. 그리고 5에 대한 거듭제곱 t제곱을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t가 뭐였는지를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써주고 그 옆에다가 x값의 범위 그대로 정리해줄게요. 근데 이게 내가 수상에서부터 하는 2차 함수에서의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풀이 방법이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들로 공부를 했었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갔어. 그리고 원칙은 지킬 거야.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 거예요? 좌표 평면이 없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 겁니다. 그럼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이쪽 x로부터 t로의 함수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묶었더니 x제곱 더하기 2x 넓게 써줄 수 있겠고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리하면은 t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고 x좌표가 마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다 내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낼 거니까 그래프는 요렇게까지 가지고 가면 되겠죠. 최대는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최소는 몇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1일 때 대입을 했더니 마3인 걸 볼 수 있고요. 최대는 대입을 했더니 1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최대값이 몇이야? 1!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3. 누구의? t의. 이걸 토대로 한 방 더 쓰도록 합시다. 자, y는 5의 t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그래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녀석이 다 내 게 아니니까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우리의 그래프가 되겠죠. 최대는 몇일 때? 1일 때 최대 5. 최소는 몇일 때? 마3일 때니까 역수 취하면 125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봐. 지금부터 최대가 5예요. 최소가 125분의 1이 되겠죠. 간다. 자, 지금부터 간다. 최대값 5는 x가 몇일 때야? 자, 봐봐. 지금 생각보다 빨리 꺾여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최대값 5는 x가 몇일 때냐고 했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몇일 때야? 1이지. 근데 1이 뭐야? 정의역이 지금 뭔데 문자가? t야. 그러면 t가 1일 때지 x가 1일 때는 아니거든. 그럼 다시 한번 가봐. t는 언제 1이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5가 나온다는 느낌이 나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바꿔서 꺾어서 간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이거 조금 버거운데 좀 약간 헤비한 느낌이 나잖아. 이 참수가 아직도 좀 버거운 거야. 익숙하지 않은 상태거든. 이거 방학 기간에 충분히 날릴 수 있어. 됐죠?
됐죠? 둘이 곱해주시면은 25분의 1이고 요거 몇 번 더 물어봅니다. 오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아. 자, 특히나 지금 7, 8, 9는 오늘 끝내놔야 돼. 완벽하게 끝내놔야 돼. 뒤쪽은 할 거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여기 7, 8, 9가 좀 많이 심할 거야. 알겠죠? 준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비슷한 거. 자, 다시 또 똑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봤더니 문제식이 y는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바꿨더니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하고 맞지? 그 상태에서 더하기 1이 있으니까 3 한 번 더 곱해지거든. 조금 더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6을 한 다음에 3분의 1의 x제곱이 있고 요런 느낌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연습을 통해서 얘네들의 속도는 잡아질 건데 자연스럽게 연산 작업이 녹아 있다는 거야. 근데 나도 알아. 사실 연산을 기다려준다고 그게 확실히 딱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게 그 와중에도 오는 친구들은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라는 거야. 여기 연산이 안 돼. 선생님 저 연산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앞에 쪽 거 연산 조금 더 주세요. 그냥 그거 해서 해결하면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형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끄트머리에는 y가 있는 녀석으로 잡을 거고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 잡아주면 되겠고 t의 값은 그대로 3분의 1의 x제곱이다. 정리가 가능하겠고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이거 제발 지켜. 그러니까 이 칸을 정해주는 것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요거까지. 자, 이제 따라가 봅시다. t의 범위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좌표평면 안 그리기로 했고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겠고 x가 마이부터 마이까지 정리가 되고 요 범위의 이야기를 할 거죠. 최대는 몇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역수 취하면 9 최소도 역수 취하면 3이 되겠지. 최대가 9야 최소가 3이야. 누구의? t의. 됐죠? 결과 t의 최대 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개 쉬움. 그지? 왜냐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구부러지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들고 어디로 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자,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준형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꼭지점이 3,10인 친구가 되겠죠.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t가 3부터 9까지가 되겠지. 최대는 9일 때가 되겠죠. 대입을 했더니 26이 되겠고 최소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계산을 해주면 36이 나오겠습니다. 농담 아니라 오늘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오늘 정리를 해놓는 게 하다못해 뒤쪽에 있는 연결된 문제들만 들고 가셔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 별표 치시고 자, 여기서 낚시를 할 거거든. 낚시질을 조금 할 건데 자, 이 과정 9번 유형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여기는 수상에서 나왔던 대칭형이라고 하는 형태와 그리고 역수꼴의 형태와 그리고 수하 내용도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자, 밑밥을 수거해보자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있는 역수꼴 결국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얘를 보면 뭐 하나를 떠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뭐였어? 산술기하가 되겠지. 여기서 그거를 품고 가야 돼. 쓸지 안 쓸지는 몰라 하면서 이거 왜 안 됐어?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문제를 풀 때마다 내야 돼. 산술기하가 접목이 돼야 배점이 높아져요. 결국은. 그래 다른 애들이 못 맞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갑니다. 자, 밑작업이 하나가 필요해요. 한 번 더 얘기할게. 이거 수상이야. 잘 봐.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대로 t로 치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이 녀석을 그대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대로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t제곱은 뭐가 돼 오변? 4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 2 대답이 안 나오거나 버벅이는 느낌이 들렸다면 이것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적는 시간이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4x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대로 무엇 할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2를 이 자리에다가 물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y는 한 줄 더 소모하고 갈게.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더하기 7인 것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로 정리가 가능해요. 이때 t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여기서 하나 팁. 원래 세 단계를 썼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마지막 단계에 이 x값의 범위가 없지. 이게 안 주어졌을 때는 말이라도 써야 돼. x는 모든 실수. 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낚시를 한번 할게요. 낚시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주면은 치환을 해서 이렇게 식을 도출시키는 것까지는 잘 도착을 하더라고.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y는 정리를 한 게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더하기 4가 만들어지면서 t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아래로 물르기 포물선의 형태가 나와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며.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유 끝났네. 최소 4. 됐지? 근데 여기서 안고 가야 했던 것이 x값이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x가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식에서 x가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2의 x제곱 즉 지수함수의 계산 결과는 항상 양수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필요해. 지수함수의 결과는 항상 양수입니다. 이 양수를 품고 가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요. 현아. 그러면서 얘값과 얘값이 모두 양수인 거니까 두 양수를 토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산술기하를 취할 수가 있겠죠. 2의 x제곱분의 1은 2루트 둘이 곱해줘.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t의 값이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2라고 할 수 있겠고 2를 대입을 하면은 최소값은 그래서 5가 만들어집니다. (37쪽으로) 일단 올게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조금 많이 변화가 돼야 돼. 지금 첫 번째 주차인데 방학 스타트를 하고 한 첫 주차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자습을 계속 가져가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 저번에 조금 힘들어서 좀 졸았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런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자리를 잡으려고는 해야 돼 계속. 근데 이게 난 보면 사실 되게 안쓰러운 마음도 되게 많이 크기는 한데 안쓰러워할 시간도 없기도 해. 진짜 2학년이 끝이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내 계속 얘기를 하잖아. 2학년이 입시의 마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2학년과 3학년의 입시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 2학년은 지금 중기 해가지고 4번의 시험을 아직 치르기 전이잖아. 중간고사조차도 첫 번째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얘만 대비할 게 아니라 얘나 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을 주게 하는 게 방학 기간의 목표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뭐 길게는 뭐 요거까지인데 여름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빼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름 방학까지 좀 더 이제 많게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냥 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냥 내내 이랬으니까 그냥 똑같이 듣는 친구들이 정말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좀 변화하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바뀌기는 하더라고. 루틴도 바꿔. 우리도 여건상 1시 반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뿐이야. 사실 내가 아침부터 하는 건 좀 무리고 나도. 그래서 이제 뭐 엄청 큰 데여서 막 우리도 하는 건 없지만, 근데 또 그러면은 그거 나름 여러분들한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막연하게 졸 게 아니라 잠을 이겨내라는 것보다도 좀 변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자, 더 갈게요. 쉽습니다. 여기는. 자,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연산 정리만 찐득하게 해줘도 돼요. 4의 x제곱은 결국은 2의 2x제곱이 될 것이고, 또한 여기 8은 몇 제곱? 2의 세제곱. 32분의 1은 2의 2니까 마이너스 5x제곱까지. 그럼 다시 한 줄 더 지수 연산을 해주면 여기가 2의 3-5x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할 테고,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이 가능한 거야? 지수끼리 2x제곱과 3 빼기 5x가 같아지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좌변으로 모두 넘겨주면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0이고 2, 1, 3, 1 마이너스 여기다 치면은 만족하는 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이 돼주면 되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합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구해주면 되겠지. 됐죠?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어요. 이것도 오케이. 근데 쌤이 자꾸 비슷한 얘기를 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계산 결과에서 지수 자리에 음수를 나는 항상 배제하는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봐봐, 결국은 대처를 마련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수에 음수가 있을 때 대처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존재를 하는 거야. 일단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일 텐데, 그럼 이 녀석 정리를 해주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27 곱하기 3의 x제곱분의 1이 이렇게 정리하는 대처 방안이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제곱은 없어지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진입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 앞에는 그대로 9의 x제곱, 여기는 3의 세제곱인 27만 남고, 여기가 12 곱하기 3의 x제곱, 요 정도가 정리가 되겠지. 똑같은 식이야 사실. 근데 이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형태가 없어지는 게 포인트인 거지. 뭐 얘네들은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놓고 그냥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고, 자,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하면 이 상태가 되니까 우린 요 친구로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당연히 9의 x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고, 그럼 앞쪽을 3의 x제곱의 제곱, 뒤쪽도 똑같이 3의 x제곱, 27은 0 이렇게 따져줄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27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개 중요한 거 한마디를 하고 갈게요. 3의 x제곱, 지수의 결과는 항상 뭐다?
양수다. 요걸 달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요거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달고 가셔야 한다는 거. 됐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t 빼기 3 곱하기 t 빼기 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만족하는 t의 값이 3 또는 9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3의 x제곱이 3이거나 9라고 할 수 있겠고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수 파트가 조금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지수에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연산 부분만 살짝만 뚫어주면 결국은 2차 형태로 바뀌거든. 물론 이제 치환을 한 상태가 양수라는 인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연산 부분에서 허덕이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는 거야. 자 봐봐요.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4의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의 x제곱의 제곱 8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0은 0. 최소 이만큼은 와야지 그래도. 응? 근데 여기서 2의 세제곱 이거 8을 걷어내고 있는데 6이라고 쓰질 않나. 뭐 이게 문제라는 거고. 자 당연히 치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0은 0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이때 만족하는 t의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알파와 베타가 아니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될 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베타 제곱을 궁금해 했고 이 녀석은 2의 알파 제곱의 제곱 그리고 2의 베타 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럼 그대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정리할 수 있겠고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중간에 화가 많은 이유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요. 계산 결과는 44가 되겠죠.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충분하네. 추워? 아 그래? 밖에 아 밖에 좀 추워? 좀 추운 거 아닌가요? 아 그래 난 여기가 이렇게 따뜻해서 난 밖에도 좀 따뜻한 줄 알았어. 난 밖에 잘 안 다니니까. 자 일단 자 5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나와졌는데 여기에서 일단 요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은 게 시행착오는 많이 겪기는 해야 되거든. 근데 상태 자체가 왼쪽 좌변은 x 더하기 1의 x 빼기 2제곱과 3x 빼기 1의 x 빼기 2제곱이라고 나와져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수 형태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같으면 돼? x 더하기 1과 3x 빼기 1이라는 민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닐까? 됐죠? 그럼 넘어가면은 2x는 2니까 x값을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밑이 굳이 같지 않더라도 지수의 결과가 만약에 0이라면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x값이 2로 정의가 되겠죠.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그냥 빨리 틀려봐야 돼. 틀려서 한번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해서 한번 얻어가야 그래야 더 죽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 방정식에서 이렇게 빼먹는다면 지수가 0인 걸 빼먹을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틀려봐야 돼. 그냥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죠?
자, 이때 54번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자, 54번 계산 결과를 보시면 일단 정리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서는 아무런 접근이 안 될 텐데 그대로 5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0까지는 진입을 하셔야 되겠고 간다.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무슨 생각하기로 했어? 영수. 그치. t는 양수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해요. 실제 쓸 필요는 없겠지만 양수라고 자꾸 들고 가야 돼. 왜? 결국 어려운 문제는 얘가 포인트가 될 거거든. 됐죠? 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a 빼기 2가 0이 어땠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좋겠대.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어떤 실근? 두 양의 실근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더 붙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 양수인 작업을 해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판별식을 했는데 왜 두 근이 양수고 이건 너무 퍼펙트해. 너무 좋은 거야. 고쳐주면 될 일인 거야. 근데 이것조차 못 바꾸는 게 문제인 거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양수인 것만 주워 가자는 거지. 근데 이거를 생각해야 되더라. 딱 나왔을 때 이거 양수인가? 이게 아니라 문제를 받아보기 이전부터 지수에서는 분명히 방정식 파트에서 양수인 게 문제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들고 가야 한다고.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럼 간다. 어떻게 되면 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짝수 공식 판별식인 b'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이 당연하게 양수여야 하겠지. 그 상태에서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돼? 당연히 양수여야 돼. 두 근의 곱 a 빼기 2는 어때야 돼? 얘도 양수여야 하겠죠. 그럼 두 개 취합해주면은 정리해서 계산한 친구가 a가 2보다 크고 27보다 작다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최소값은 a가 그대로 26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접근을 한 이 정도 지금 쌤이 얘기한 그냥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고 가도 나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집어넣게. 조금만 요거는 적는 것보다도 이해가 돼 주셔야 되고 요청하시면은 요거는 따로 다시 얘기해 줄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근해 분리의 느낌이 나게 써줘야 돼. 근데 표현을 근해 분리라고 단원이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함수를 쫓아가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녀석을 우리가 y를 달아서 t에 대한 함수와 x축이라고 하는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점이 양수인 지점에서 두 개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딱 이렇게 생겨야 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0을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양수. 그럼 0을 대입을 하면 a 빼기 2가 양수 이 느낌이 나면 돼.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은 몇 개 발생해야 돼? 두 개.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니까 연립했을 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여야 돼. 됐지? 마지막 꼭지점의 x좌표는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미 꼭지점의 x좌표가 5거든.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을 사용을 하는 거나 현아 y를 달아서 함수 형태로 진입을 하는 거나 결론은 당연하게 똑같은데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요거는 둘 다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 이걸로 두 근의 합과 곱 근각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으로만 해도 괜찮아. 근데 본인이 나 그거는 좀 괜찮은데요 하면은 이것까지 진입해봐. 수투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줄 거라는 거. 됐죠?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에서는 똑같은
접근인데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요. 좀만 참아요. 4-5개 남았는데 쉬워요 문제는. 자 가볼게. 일단 여기서 정의를 했을 때 식을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에 2x 더하기 1제곱, 여기는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세제곱하면 3x 빼기 3제곱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결국은 밑이 2분의 1이면 우리가 함수로 따졌을 때는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일 텐데, 그 감소하는 그래프가 결국은 이쪽의 계산 결과가 더 크다면, 결과값이 크다면 주어진 집어넣은 정의역은 큰 쪽이 더 작아지겠지. 됐죠? 이 표현인데 쉽게 가면 이거야. 얘들아, 부등식 할 때 밑이 1보다 작잖아. 지수는 계산 결과가 반대가 돼요. 됐지? 쉽게 표현하면 이건데 까먹어 문제는.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접목시켜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면은 x는 4보다 크다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습하는 과정에다가 지수 연산들이 얼마나 잘 녹아있느냐, 딱 그 정도의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뭐래요? 56번에서는 정리를 봤더니 바꿀게. 이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지수 여기까지 딱 도달해줬으면 좋겠거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좀 편하게 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리고 2의 x제곱이 나와져 있는데 치환을 해주면은 양수라는 생각 품으면서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8432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좀 적겠지. 배점이 낮든가. 지금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t는 2의 x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간다. 지수를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바꿔줘요. 그럼 주어진 x값은 동일한 작업을 해주겠지.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2와 3 두 개가 되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가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참고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나갈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오늘 했던 지수만 할 줄 알면은 솔직히 수업을 거의 안 들어도 괜찮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연습을 주말 사이에 해오는 게 많이 클 겁니다.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과학을 물화생지를 다 똑같이 취급하진 않잖아 사실. 근데 수학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게 원투나 뭐 모의고사든 미적이든 다른 거 듣는 것들을 다 수학의 한 과목이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착각들 하는 거지. 전혀 다 다른 과목이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좀 따로 쓰셔야 해요. 50초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얘기를 통해 정리를 할 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면 된다는 건데, 근데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간단해.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지. x가 만약에 1보다 컸다면은 지수 방향은 그대로였을 거고, x가 만약에 1과 0 사이였다면 지수 방향은 반대로 갔겠죠. 그럼 정리하면은 x가 5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 결과 x가 5보다 크다가 되겠고, 여기도 정리를 했더니 x는 이번에 5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둘의 합집합 구해야 되겠죠. 계산 결과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x가 5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자, 당연하게 이제까지 했던 과정이 좀 녹아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먼저 해볼까요?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역수 그대로 취해주면은 8 곱하기 2분의 1의 그대로 x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 왔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럼 치환을 하면 어떻게 변해? 일단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겠고, 만족하는 t는 2분의 1의 x제곱인데 이 결과에 의해서 t는 양수라는 생각은 당연하게 하셔야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수상이 얼마나 녹아있냐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이때 부등식을 풀 건데 t가 양수일 때 얘를 항상 만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진입을 해볼게요. 양변을 y를 달아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k라고 하는 치구와 x축이라고 하는 양쪽을 정리가 가능하겠고,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위에 있거나 만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뭘로 진입하면 되지? 그래프로 진입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오른쪽인 상황에서 그래프를 상대를 해보자고. 얘는 어떤 그래프예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됐죠? 이제 진입을 합시다.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x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니까 어떻게 진입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어차피 꼭지점 x좌표가 몇이야? 4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아이디어 잘 들어봐.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 1번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t 빼기 4의 완전제곱 더하기 k 빼기 16이니까 쌤 꼭지점의 y좌표가 k 빼기 16이니까 k 빼기 16이 위에 있거나 만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 봐봐. 주어진 그래프가 어차피 꼭지점이 4인데 우리는 x축보다 위쪽이면 이 그래프만 상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은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파란색 별표 친 녀석의 y좌표만 x축보다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경계를 하면 되니까 y좌표인 k 빼기 16이 위쪽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됐죠? 정답은 나왔고요. 자, 근데 옆에 친구가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뭘 그렇게 하냐? 잘 봐. 어차피 얘만 올라가면 되는 건 맞는 건데 결국은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인 건 오케이겠지만 얘가 어디 있느냐에 어차피 넘어가 있는 건 맞으니까 그냥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여기 있거나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 교점의 개수가 1개거나 0개이면 되는 거니까 방정식 상태에서의 만족하는 x값이 똑같이 1개, 0개.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짝수공식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푸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봐봐. 꼭지점을 사용한 거는 어디 과정일까? 중3 과정이야. 됐죠? 그리고 판별식을 쓴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것 뿐인 거야.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뭐 물론 여기서 더 쉽게 푸는 것도 좋으니까 둘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엔 뭐래요? 어느 회사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개발하는데 필터 A는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오염물질의 50%를 걸러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0%를 걸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2분의 1만큼을 걸러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결국은 그 다음번에는 또 똑같은 2분의 1이 남아낸다는 거지. 근데 A를 20장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지? 뭐 지금에 와서 50%니까 2장 사용하면 50 다 걸러낸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치? 그럼 50%니까 2분의 1을 20장 사용하면 20제곱만큼이 걸러져서 나오는 친구들이 되겠지. 됐죠? 원래 오염 양에다가
오염량에다가. 그럼 다시 한번 비필터를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비필터도 똑같은 오염량에다가 그냥 임의로 쓴 거야. 의미는 없지만 75%를 걸러낸다고 했으니까 이건 좋네. 4분의 1씩만 남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걸러내면 4분의 1이라는 오염 뭐 분자가 남겠고, 이거를 몇 번? x번 거듭 제곱을 합시다. 둘이 같으려면 x가 몇이어야 돼? 10이면 되겠죠. 끝. 최종 점검하기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고, 평상시랑 다르게 문제 개수를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내용 스토리를 보면 한 방에 가는 게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반은 사실 주말까지 껴있어서 좀 여유롭게는 진입이 될 거고, 좀 초기에 후딱 끝낼 수 있는 거는 후딱 끝내. 너무 부담스럽게 막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어. 수상에서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거 왜